안녕하세요. 왕초보 전문 영어 스피킹 코치 성지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와 함께 준비 단계 데이 10 5문장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벌써 절반이 왔습니다. 절반 정도 하면 여러분 반 끝낸 거니까 나머지 반은 별거 아니에요. 천천히 저랑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너는 너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어. 굉장히 용기를 주는 말인데요. 이 문장 영어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의미 단위부터 찾아서 얘기하는 게 저희의 숙제죠. 너는 비교할 필요가 없어. 얘부터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영어로는 You don't need to compare yourself. 이게 첫 번째 의미 단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주어 동사 You need 사이에 뭐가 등장했죠? Don't need to. 얘가 갑자기 들어왔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말해볼까요? 가장 먼저 need to 라고 하면 뭐뭐 할 필요가 있다라는 느낌을 전달해 줄 수 있는데요. 자, 그런데 부정 형태로 바꿔볼게요. don't need to. 얘는 뭐뭐 할 필요가 없다라는 느낌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너는 너 자신을 비교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You don't need to compare yourself. 이런 느낌으로 문장을 완성시켜주면 되는 거죠. 주어 동사 사이에 다양한 말들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얘까지 우리가 완전히 내 걸로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다면 첫 번째 기본기는 만들어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추가 느낌만 더해주시면 되죠. 자, 비교할 필요가 없다고 했으니까 비교 대상이 있어야겠죠. 누구랑? 이렇게 물으면 다른 사람들이랑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with other people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거죠. 보통 비교한다는 compare은 뒤에 with 이라는 말과 자주 등장하곤 합니다. 뭐뭐랑 함께 있는 동반의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과 함께 비교할 수 없다. 이런 느낌을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완성된 문장 다 같이 얘기해 볼게요. 너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어. You don't need to compare yourself with other people.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상대방에게 굉장히 용기를 준다는 마음으로 다 같이 얘기해 볼게요. 3번 해보겠습니다. You don't need to compare yourself with other people. You don't need to compare yourself with other people. You don't need to compare yourself with other people.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거죠. 따뜻한 목소리. 하지만 멜로디는 항상 잊으시면 안 됩니다. 몸을 살짝씩 움직이면서 얘기해 보세요. 긴장 풀고요. 자, 그러면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TV에서 굉장히 감동적인 스토리를 봤거든요. 그 스토리를 보고 제가 친구에게 그의 이야기가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어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 문장은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고 사물이나 사건, 이게 주인공이 되는 문장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의 이야기가 감동시켰어.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을. 이런 느낌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해볼까요? 주인공, 그의 이야기. His story. 동사, 감동시켰어. Moved. 네, 그냥 move라고 하면 움직이다. 즉,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감동시켰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감동시킨 게 언제죠? 과거 이야기 아닌가요? 그래서 과거 형태, 뒤에 ed 붙은 형태인 moved. 이거를 사용해 줬습니다. 자, 그 다음 누굴 감동시켰죠?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죠? 영어로는 many people.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첫 번째 미단이 His story moved many people.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추가 느낌 더 해볼게요. 어떤 사람들이죠?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전 세계라고 하면 영어로 around the world 라는 말을 사용해 줄 수 있습니다. 이 around의 느낌이 이 주변머리 전치사거든요. 둥글게 둥글게. 그래서 전 세계의 둥근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전 세계, around the world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완성된 느낌 얘기해 볼게요.
His story moved many people around the world. 이거를 부드럽게 쭉 이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영어로 한번 3번 얘기해 볼게요. 감동적인 표정으로 같이 해볼게요. His story moved many people around the world. His story moved many people around the world. His story moved many people around the world.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저처럼 천천히 몸을 움직이면서 따라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외주를 받아왔는데 이거를 끝마치지 못하면 굉장히 찝찝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일을 마무리할 때까지 나는 잠을 자지 않을 거다. 네, 이 문장 영어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첫 번째 의미단이 주어, 동사 나오는 거 얘기하면 나는 잠을 자지 않을 거야. 이거부터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영어로는 I won't sleep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won't 하면 will not 얘의 줄임말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뭐뭐 하지 않을 거라는 미래의 느낌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거죠. 발음을 약간 보면요. 그냥 want 이렇게 얘기하면 원하다라는 느낌이고요. 입을 약간 모아보세요. 그 다음에 진동을 주는 겁니다. 우. 그 상태에서 약간 이응 사운드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won't. 이렇게 하면 좀 더 비슷한 사운드를 낼 수 있을 겁니다. 영어로 I won't sleep.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추가 느낌을 더해 볼 건데요. 내가 마지막 일을 끝날 때까지라고 했습니다. 영어로는 Until I complete my final task.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이제 뒤에 있는 거 I complete my final task. 이거는 주어, 동사, 목적어 순서대로 하나씩 우리가 만들던 느낌 얘기한 건데요. 앞에 뭐가 붙었죠? Until 이란 말이 붙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뭐뭐 할 때까지라면 Until 그리고 by 이 두 가지를 많이 떠올리시는데요. 이 until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뭐뭐 할 때까지 계속해서 쭉이란 느낌이고요. by는 데드라인, 뭐뭐 할 때까지 딱 끊는 느낌입니다. 자, 이 문장은 그때까지 계속 자지 않으니까 until이 좀 더 잘 어울리겠죠? 이렇게 문장으로 익히시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느낌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완성된 문장 저랑 같이 해볼게요. 나는 마지막 일을 끝날 때까지 잠을 자지 않을 거야. I won't sleep until I complete my final task.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자, 감정, 약간 결사의 각오로 영어로 3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 won't sleep until I complete my final task. I won't sleep until I complete my final task. I won't sleep until I complete my final task.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문장 계속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해외여행을 갔을 때 가이드한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호텔로 안내용 책자 좀 보내줄 수 있으신가요? 네, 이 정도는 영어로 하면 좋지 않겠어요? 이 문장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우리가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게 궁금한 거죠? 네, 나에게 보내주시겠어요? 이런 문장을 하고 있죠. 영어로는 Could you send me?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우리가 안내용 책자를 보내달라고 했으니까 brochures 이것까지 붙여서 Could you send me brochures? 이게 첫 번째 의미 단위가 되는 거죠. 가장 먼저 보면 Could you? 얘가 나오죠. 어떤 의미죠? 뭐뭐 해주실래요? 라고 공손하게 부탁하는 느낌이 됩니다. 그냥 can you라고 하면요. 뭐뭐 해줄래? 라는 느낌이 된다면 좀 더 공손한 느낌. 혹시 가능하면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이런 느낌이 바로 could you가 되는 거죠. 그래서 could you send me? 나에게 보내주시겠어요? brochures, 안내용 책자를. 이런 느낌의 문장 구조를 기억해 두시면 나중에 바꿔서도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의미 단위 첨가하면 되는데요.
어디로 보낼 건데? 호텔로 보내달라고 얘기하고 있죠? 영어로는 to the hotel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이 to에다 방향성이 있거든요. 어느 쪽으로, 어느 방향으로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to the hotel 하면 호텔로 보내달라는 그런 느낌을 전달해 줄 수 있겠죠. 자, 그럼 완성된 문장 쭉 이어서 한번 가볼게요. 호텔로 안내용 책자 보내주실 수 있으신가요? Could you send me brochures to the hotel?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한꽃 공손한 느낌을 넣어서 3번 같이 얘기해 볼게요. Could you send me brochures to the hotel? Could you send me brochures to the hotel? Could you send me brochures to the hotel?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문장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친구가 지난 주말에 세미나에 참석한다고 말했는데요. 왠지 땡땡이 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너 지난 주말에 세미나 참석했니? 이거 영어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 간단하게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너 참석했니? 라는 질문을 하고 있잖아요. 영어로는 Did you attend?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참석하다 앞에 어떤 말이 나왔죠? Did you? 이거는 과거에 뭐뭐 했었어? 라고 묻는 거라고 했죠? 점점 익숙해지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참석했니? 라는 말은 Did you attend? 자, 그리고 뭘 참석했는지 얘기해 주시면 되잖아요. 여기서는 그 세미나라고 하니까 The seminar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특히 이런 외래어 같은 게 좀 헷갈리거든요. 세미나 이거 영어 아닌가?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원어민들이 알아들으려면 강세를 주셔야 됩니다. seminar, seminar 이런 식으로 앞에 강세를 주시면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의미단이 Did you attend the seminar? 이렇게 들어갔고요. 이제 추가 느낌만 더해 주시면 됩니다. 지난 주말이라고 얘기했죠? 영어로는 last weekend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시간을 얘기하는 게 크게 어렵지 않은데요. 과거, 현재, 미래가 있겠죠? 지난이라고 할 때는 last, 현재는 this, 그리고 내년 이런 것처럼 다음은 next. 요거를 사용해서 뒤에 붙여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서는 지난 주말이라고 했죠? last weekend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바꿔 말하기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 자, 그럼 완성된 문장 얘기해 볼게요. 지난 주말에 세미나에 참석했니? Did you attend the seminar last weekend?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약간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3번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id you attend the seminar last weekend? Did you attend the seminar last weekend? Did you attend the seminar last weekend?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저와 함께 5문장을 연습해 봤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벌써 절반이 왔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하면 100문장, 우리 스텝 1은 완료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천천히 매일같이 숙제하면서 진행하시면 꼭 영어로 말을 잘할 수 있을 겁니다. 저를 믿고 따라와 주세요. 그럼 여기서 저는 마무리 짓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